네, 자, 이번 시간은 제3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계의 분류입니다. 여러분들 PDF 다운받은 거 교과서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회계는 일단 부기와 회계 이런 용어가 있어요. 부기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부기라고 했습니다. 회계라고 안 하고 상업부기, 공업부기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지금 이 회계 용어들이 전부 다 한자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한자로는 여러분 지금 한자를 안 배우는 세대들인데, 장부 부에다가 기록할 기자, 장부에다 기록한다라는 게 부기였습니다. 자, 즉 장부에 기록한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 그 교과서 18페이지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장부에 기록을 해서 정리 분석해서 그 다음에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넘겨줄 때, 그러니까 공시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자, 여기에서 이거 전체를 놓고 회계라 그러고, 부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전 단계, 장부에 기록만 하는 단계를 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에 신입사원일 때는 단순한 입력부터 하겠죠. 그거는 부기입니다. 그러다가 물론 학교도 부기 중심으로 배웁니다. 여러분들 1학년 회계 원리는 거의 부기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이거를 분석하고 재무제표 만들고 좀 고참되면 여기까지 하겠죠. 그리고 나서 사장님이 말단 신입사원한테 자료 가져와 이렇게 안 하겠죠. 누구한테? 뭐 경리부장, 회계부장, 회계팀장한테 가져오라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부기와 회계는 이런 점이 다른 점이다. 자, 그래서 회계는 한자로 모일회자. 이 한자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모이다, 모일회, 회의할 때, 회사, 그 다음에 꾀계, 계략, 계획, 경영 이런 뜻입니다. 이 꾀계가. 그러면 이 말을 회계를 합치면 경영 투자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는 수준이 부기고, 요거를 분석해서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내용을 공시를 해서 전달하는 과정, 이걸 통틀어서 회계라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기나 회계를 분류를 한번 해봤을 때,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영리냐 비영리냐, 영리성 유무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단식부기, 하나는 복식부기, 이렇게 있습니다. 단식부기라고 하는 거는 현금의 수입 지출만, 나머지는 기록 안 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아줌마가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계부는 현금 출납장, 여러분들 어릴 때 용돈 기입장 써봤죠? 그게 바로 단식부기입니다. 현금 중심으로만 적습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잔액 얼마. 자, 근데 현금 이외의 것,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게 집에 냉장고, 아빠 차가 낡았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똥차. 자, 낡았습니다. 근데 그 낡은 거 기록 안 합니다. 가계부에는. 그거를 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라고 그러는데 회사에서는 입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비용이 발생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단식부기는 아까 말한 현금 출납장, 가계부가 있고요. 또 영세한 기업에서 뭐 식당 같은 데 보면 회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여기 식당인데 제가 찾다 보니까 뭐 5,000원 뭐 특별 세일 하는 것 같아요. 뭐 또 망했다고 현수막 붙여놨는데. 자, 이러한 단식부기는 가계부나 영세한 기업에서 현금의 수입 지출만 기록한다. 자, 이게 단식부기고요. 복식부기. 여러분 탁구나 테니스, 배드민턴 칠 때 보면 단식, 복식이 있죠. 자, 단식은 1대1로, 또 단식 라인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복식은 2명, 여기 한 사람 있습니다. 둘, 여기 둘. 그러면 라인도 넓어져요. 파울 라인이. 자, 이렇게 복식이다 하는 건, 부기 회계에서 복식이 뭐야? 현금만 기록할 뿐만 아니라 현금 이외의 것도 기록하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복식 2개라 그랬죠. 원인과 결과도 다 기록하는 걸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가계부 같은 경우는 현금이 얼마 있는데 얼마 나간 것만 기록한 겁니다. 물론 왜 나갔는지는 기록해요. 뭐 용돈, 그러면 용돈 장부에도 기록을 한다면 그거는 복식이 돼요. 용돈 장부도 기록하고 가계부도 기록한다면, 자, 돈이 들어왔다. 왜 들어왔는지? 물건 팔아서, 상품 팔아서. 그럼 상품 장부에도 기록하고요. 현금 장부에도 기록. 동시에 2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단점은 복잡해져요. 대신에 장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오류를 검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품은 상품대로, 현금은 현금대로 합계에 맞아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서로가 견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단순한 가계부보다는 복잡하지만 상호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오류 검증 기능이 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봐가지고 집에 엄마한테 나 이번에 90점 맞았어 그러면 굉장히 칭찬받을 겁니다. 근데 사장님한테 제가 이번에 장부 한 90%는 맞췄습니다. 처리했습니다. 10%는 좀 틀렸네요. 10억 적을 거 100억 적었네요. 그거 사장님이 집에 가서 쉬라 그럴 겁니다. 회사는 100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지만 이중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복식이라는 겁니다. 이중으로 기록한다. 복식, 부기. 자, 가계부와 회사의 장부는 바로 이런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기입 방법에 따른 분류는 단식부기, 복식부기 이렇게 하는데, 자, 이번에는 영리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 경영주체의 영리성 유무. 경영주체다는 거는 회사나 법인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영리부기. 영리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부기. 상업부기, 공업부기, 이거 공장, 일반적인 유통, 그 다음에 은행에서 사용하는 거, 농사 지으면서 농업법인들도 있습니다. 농업부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영리 목적입니다, 이거는. 근데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학교죠. 학교는 이익을 남기면 안 됩니다. 가계부, 가계부는 비영리 부기면서 앞에서 배운 기장 방법에 따라 단식 부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관공서, 시청도청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세금 걷어들이면 안 되죠. 자, 관공서 부기라든가 가계부기, 학교부기, 또 그 사회봉사단체 법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물론 복지시설, 그런 데는 다 비영리 부기에 해당하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영리 부기죠. 자, 영리 부기 업체들 뭐 여기 보면 현대, 삼성, 포스코, SK 많습니다. 이거 다 영리 부기를 사용하고요. 학교,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요 학교는 비영리 부기를 사용한다. 여러분도 학교 행정실에 회계장부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다 입력하지만, 자, 영리 목적에 따라서 영리 부기, 비영리 부기 이렇게도 구분한다는 것. 자, 그 다음 회계를 크게 나누면 4가지로 또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자, 회계의 종류에서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기업 외부 이용자에게 정보를 작성해 제공할 목적. 앞에 우리 회계에 의의하고 목적할 때 있죠. 그 목적으로 작성하는 거 재무회계라 그럽니다. 재무회계. 자, 이렇게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 그 다음에 관리회계. 요거는 회사의 대외비, 기밀사항이라 그러죠.
이게 재판 가서도 보면 안 보여주고 막 그럽니다. 자, 관리회계. 기업 내부 이용자에게만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할 목적. 제품 단가. 우리는 제품 얼마에 만들었어. 그 기업 비밀입니다. 함부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관리회계에 들어가고요. 대표적인 이용자로 경영자, 관리자들, 뭐 고위급 임원들 이렇게 있겠죠. 자, 재무회계, 관리회계 있고요. 자, 요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먼저 보고 나머지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땡땡 주식회사의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로 가장 적절한 것. 2014년도 수능시험 모의평가 문제에 나왔는데, 물론 원래 1학년들은 요 수능시험에 회계원리는 직업탐구에 사라졌습니다. 원래 2020년 현재 3학년인 학생들만 요거 보는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봐두세요. 자, 회계 정보가 있어요. 땡땡 주식회사.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나의 여유 자금을 이 회사에 투자해도 좋을까? 이 회사에 대출해 줄 경우 원금과 이자를 약정한 날까지 회수할 수 있을까? 은행, 투자자, 이 사람들이 회계정보 이용자가 땡땡 주식회사의 회계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자, 볼 수 있는 회계장부는 뭐예요? 자, 우리가 아까 배운 게 재무회계 배웠죠. 그 다음 관리회계 배웠죠. 이제 세무회계, 원가회계는 뒤에 바로 나올 거니까. 금방 앞에서 배운 내용에 해당되는 게 있죠. 뭐예요? 그렇죠. 4번 재무회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4번 재무회계가 정답이 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원가회계, 세무회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뭔 사진이냐면 도시락 만드는, 대량으로 만드는 공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샌드위치 같고요. 이거 뭐 밥이 들어간 뭐 있고 삼각김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 도시락 쭉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24시간 편의점에 가면 이런 것들 많죠. 자, 이거 공장입니다. 음식 가공 업체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어떤 장부를 해야 되냐면 요 김밥이든 샌드위치든 도시락 하나 만드는데 개당 원가가 얼마인지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원가를 알아야 유통비용, 그 다음에 마진, 세금 붙여서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공장에서 제품이 정확한 원가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으로서 사용하는 회계가 원가 회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는데 2학년 때 K랩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거기 가면 원가 회계가 있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막 복잡합니다. 자, 요거 지금 강의 같이 올리고 있는데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원가 회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원가 정보를 가지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서도 사용은 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장이 있으면 여기 사무실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를 총괄, 본사도 있을 수 있고 원가회계 정보를 갖다가 중간에 끼워 넣어서 재무회계를 만듭니다.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것만 놓고 공장에서만 작성한다 그러면 그건 원가회계다. 자, 마지막 세무회계입니다. 우리나라 1년 정부에서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국세, 지방세 종류가 많습니다. 소득세, 월급쟁이들 소득세 하죠. 그 다음에 사업자들 연말정산 또 합니다. 사업소득세도 내고 법인세도 내고 부가가치세. 여러분들도 물건 살 때마다 10% 세금 다 내고 있거든요. 1년 총 얼마 거둘까요? 우리나라 400조 가까이 됩니다. 어마무시한 돈이죠. 세금 안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자, 세무회계, 기업회계와 관련된 기업회계준에 따라 쓰는데 기업이 이익이 생기면 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세금, 과세소득을 측정해서 본인이 알아서 신고해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다 해야 됩니다. 세금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신고하는 요 행위 자체를 세무회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이 회계장부는 하는데 세무회계는 잘 모르겠다 하면 그 작성한 회계장부를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우리 세무신고해 주세요 하면 신고 대행 수수료 주고 신고 맡기면 되고요. 본인이 확실히 안다 그러면 직접 그 수수료 주지 말고 세무서에 가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자, 회계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관리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 비교한 표들이 있습니다. 4개 중에 원가회계 빼고 자,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 3가지 비교를 제가 설명한 거를 쫙 표로서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21페이지에 있는 회계 단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종종 쓰는 용어입니다. 회계 단위, 회계 기간. 이게 뭐지? 회계 단위는 이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주체가 누구냐? 여기 사장님이 있는데 요 사장님이 회사 2개를 갖고 있어요. 왜 대기업들은 막 계열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회계 단위는 사람이 아니고 각각의 회사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서울상사 회계 단위 따로, 대한상사 회계 단위 따로, 요렇게 회계 단위는 장소적 범위입니다. 어디에서 장부를 작성할 것인가? 자, 이게 회계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장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회계 기간. 장부를 시작했으면 끝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1년에 최소 1년을 넘기지 말고 1년 안에 한 번은 해야 된다. 물론 여러 번 해도 됩니다. 아주 큰 기업은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해요. 특히 원가회계 같은 경우 한 달 단위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우리는 얼마 안 되니까 2년에 한 번 할게요. 그건 상법상 안 됩니다. 자, 기업이 얼마 돈 벌었는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분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회계 기간. 인위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회사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한 달 단위, 3개월, 6개월, 1년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상법상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한 번 이상은. 결산을 해서 왜냐? 그걸로 세무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21페이지 밑에 있죠? 회계기간은 자,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서 1년으로 했을 때, 자, 이거 2018년을 그냥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1년이다. 그러면 당기라는 말을 앞으로 종종 쓸 겁니다. 이거 뭐의 약자냐면요. 당해년도, 올해 기는 회계기간의 기자 요겁니다. 당기하면, 당해년도 회계기간, 올해 회계기간. 그러면 작년은 전기라 그럽니다. 2017년은. 전년도 회계기간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은 차기라 그럽니다. 차년도, 한자 용어예요. 내년도 회계기간을 차년도 회계기간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은 2019년이 되죠. 만약에 올해가 2020년이다. 그러면 전기는 2019년, 차기는 2021년. 해마다 요거 단기는 바뀌죠. 달력이 바뀌니까. 자, 그리고 회계기간 단기 1월 1일 처음 시작하는 날은 회계기간의 첫째 날이다 해서 기초. 끝나는 날은 12월 31일. 이거는 기말. 그래서 기초자산, 기말자산 이런 말이 아주 앞으로 종종 나올 겁니다. 자, 기초는 1월 1일, 기말은 12월 31일. 만약에 6개월마다 한다. 그러면 기초는 1월 1일이고 기말은 6월 3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정해놓은 대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통은 대부분 다 회계기간 1년으로 해요. 근데 이제 법인들이 있어요. 주식회사들. 규모가 큰 데들은 아까 쪽에서도 한다 그랬죠. 그런 법인에서는 그 정관이라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그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제출을 하는데 법인 승인을 받을 때 회계 기간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그렇게들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회계 기간은 1년 이내에 한 번 이상 해야 되고 회계 기간의 첫째 날을 기초, 끝나는 날을 기말, 그리고 올해는 당해년도 회계 기간의 줄임말 작년은 전년도 회계 기간의 줄임말 전기, 그다음 내년은 차년도 회계 기간의 줄임말 차기. 자, 이렇게 해서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머리에 이렇게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쓰다 보면 그냥 암기가 돼요. 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계 기간은 회계 기록, 계산이 범위를 말한다.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시간적 범위를 말하는 거지. 이 기록 계산의 범위다 하면 범위는 장소적 범위. 장소적 범위는 아까 말한 회계 단위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 요거는 아까 말한 회계 기간입니다. 회계 기간. 그래서 얘는 정확한 거는 아니죠.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1년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상법상 아까 1년 이내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1년 해야 된다? 아닙니다. 자, 그건 아니고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직 여러분들 이 경영성과 재무상태 정확히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라서, 자,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장부에 작성을 해야죠. 파악하기 위해서 설정한 시간적 범위, 요게 정확한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3번이 일단 정답은 되고요.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한다. 2번하고 비슷하죠. 1년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닙니다. 1년 이내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특히 아까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정관상 기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단 1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맞고요. 근데 여기는 1년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1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이 안 된 거고. 5번째, 자산 및 자본이 증감 변화를, 회사의 자산이 얼마나 증감이 됐는지 기록 계산하기 위해 설정한 장소적 범위이다. 장소적 범위는 회계 단위예요. 회사, 어느 회사 장부냐, 어느 회사 회계 장부냐, 그걸 말할 때 장소적 회계 단위를 말하는 거고, 자,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이 정확한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거는. 자,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3번째 문제입니다. 22페이지에 있는 거. 기업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적 범위를 정하는 것을 무엇이란가? 이거 쉽죠? 1년 이내에 회사마다 상황에 따라서 뭐 6개월, 3개월 할 수는 있지만, 자, 시간적, 1년 이내 시간적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 같은 말입니다. 회계 기간이나 회계 연도는 같은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전기, 단기,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었죠? 그렇죠. 차기죠, 이거. 차년도, 내년도 회계 기간의 줄임말이죠. 요게 2018년이 단기다 그러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초는 뭐예요? 2018년 회계 기간이 1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월 1일, 요게 기초고요. 기말은 12월 31일 되겠죠.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 됐고요. 다음 시간은 기업이 재무상태, 아까 재무상태 경영성과가 뭐지 그랬죠? 요거 이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 설명해 줄 거예요. 기업이 재무상태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 이어서 그 다음 시간에는 기업이 경영성과 해서 할 겁니다. 자, 한번 교재 미리 한번 보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